안녕하세요, 윤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소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희가 값을 다루는데 이 네 가지의 강의를 마무리했거든요. 오늘은 마지막 부동소수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대단해 보이죠? 근데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실수값이에요. 근데 실수값을 저희가 이미 모르는 건 아닌데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실수값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다룰 때 자료 형식 명칭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이제 플롯, 더블 플롯 이렇게 했었는데 플롯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죠. 그런데 자료 형식 명칭이 왜 플롯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실수값의 소수점을 나타내는 그 방식이 플롯 포인트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이 저희 자료 형식 명칭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뭘 뜻하는지 간단하게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설명하려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된다. 저희가 플롯이라고 한 녀석의 비트 구조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저희가 실수값을 왜 플롯으로 쓰는지, 그리고 플롯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조금만 식견을 좀 가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플롯이라고 하는 포인트, 다시 하면 소수점을 나타내는 게 플롯 형식이 아니면 다른 게 또 있는데요. 소수점을 고정 소수점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저희는 이 방식을 쓰지 않고 이 방식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방식은 또 뭐고, 그리고 얘를 쓰는 이유는 얘보다 뭔가 나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은 게 뭔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소수점을 사용할 때 만약에 32비트 숫자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반 딱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은 정수를 표현하는 데 쓰고 오른쪽은 소수를 표현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이 있는 위치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정수는 이쪽에다가 소수는 이쪽에다가 깔끔하죠? 이렇게 반 나눠서 정확하게 방을 나눠 쓰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괜찮은 것 같은 데지 실제로 괜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숫자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면은 얘가 정수가 길고 소수가 없을 수도 있죠. 때로는 정수가 작고 소수가 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끔 이거 가지고 모자란단 말이에요. 때로는 여기가 모자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유연하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쪽에 아무리 놀고 있어도 정수를 표현하는데 쓸 수가 없고 이쪽에 아무리 놀아도 소수를 표현하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치 꽉 막혀 있는 벽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를 표현하는 그 범위가 이거밖에 안 되겠죠. 이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벽을 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숫자를 지수 표현 방법 쓰는 게 어떨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수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그 숫자를 일단 소수점을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맨 앞에 1이 있는 데까지 보내고 그 보낸 나머지를 어떻게 한다? 이제 여기로 전체를 표현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점을 무조건 앞으로 보내버려. 보내는데 한 칸만 보냈으면은 이쪽에 지수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를 표현하는 블럭이 하나 있고 그걸 얘를 8비트로 줄이고 나머지에다가 데이터를 소수와 정수 부분을 같이 표현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같이 표현하니까 한쪽이 커져도 다른 쪽이 조금 보충해 줄 수 있고 다른 쪽이 커져도 그 앞에 정수 부분이 채워줄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 부분은 여기다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표현하는 것을 가수라고 하는데요. 이쪽이 실질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앞에 1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이 가수부에는 1을 빼고 가요. 왜냐면은 어차피 얘가 그 지수를 만들 때 앞으로 보낼 때 맨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 다음에 가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금 10진수를 표현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2진수였다면은 여기 무조건 1이 되겠죠. 그래서 소수점 다음에 있는 데이터만 보내고 나중에 원래 숫자를 만들 때는 앞에 1을 껴넣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이진수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만 식견은 좀 가짜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12.375 이거를 저희가 이진수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게 10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1, 2, 4, 8. 8하고 4하고 더하면 12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소수점은 어떻게 이진수로 바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1이 있어요. 1이 하나씩 위로 올라가면은 2배로 커지죠? 반대로 1을 하나씩 내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여기 있는 수를 더하는 조합으로 저희가 10진수를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수의 조합을 통해서 소수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375도 여기 있는 소수점들을 다 더해보면은 이런 숫자를 만들 수 있어요. 보시면은 375 이거하고 이거하고 더하면은 3, 7, 5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0, 1과 0, 0, 1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진수로 바꿨는데, 그 다음은 이거를 이제 지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몇 칸을 보냈냐면은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보내는데 맨 앞에는 1이 있다고 가정하고 1이 있는 데까지 소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칸을 보냈으니까 여기다 지수를 표현해야 되겠죠. 3을. 그러면 3을 저희가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을 빼고 나머지를 넣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될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표현하면은 여기에는 정수와 소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가변적으로 잘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사용한 소수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플롯 포인트, 소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자료혁명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이진수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표현해 보고 싶다. 근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보시면은 요 사이트 한번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비트 조합을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30비트를 갖고 있는 그런 실수의 가장 큰 값은 지수가 이렇게 채워진 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가수가 이렇게 채워지면은 가장 큰 값이에요. 이 부호 비트가 0이면은 양수의 가장 큰 값이고요. 부호 비트가 1이면은 음수의 가장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32비트의 실수값을 쓴다. 그래서 플롯 형식을 쓴다. 최대값은 3.4028235 이렇게 돼요. 소수점은 음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비트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은 실수가 플롯인데 왜 플롯이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플롯을 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로써 이제 값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 배웠어요. 물론 값의 크기를 나타내는 용어라든지 또는 몇 가지가 좀 빠져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연산자를 배우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그런 나머지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또 기회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 대략적으로 이해가 된다 싶으면은 다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머물지 마시고 쭉 가서 여러 번 보시는 게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강의를 마쳤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값을 다루는 방법을 다 배웠는데 이제 다음 배울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이거예요. 일단 값을 배웠으니까 바로 연산자를 배우면 되겠죠. 근데 해석하기도 저희는 연산자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값을 읽어드리거나 또는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일을 한번 써볼 겁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그 다음에 출력하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값을 읽어서 연산해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흐름을 반복적으로 제어하면서 연산해서 출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잠깐 언어는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바 언어는 멈추고 자바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파일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이 내용도 몇 개의 강의가 진행될 정도로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저희가 파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